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of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이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무직에 종사했는데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당분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겸 일하는 중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냥 구직 활동만 할 수 없기에 저는 저녁마다 통근 차량을 타고 1시간을 이동해서 공장에 도착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참 하다가 중간에 회사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잠깐 휴식을 하다가 다시 일하고 나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12시간을 꼬박 서서 일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돈 없는 서러움을 그나마 줄여보려고 그렇게 밤낮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로 온 지는 3년 남짓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방황하며 그 세월을 보내다가 몇 달 전까지는 작은 건설 회사의 격리로 일했었습니다. 하는 일은 별로 없었고 인지도가 전혀 없는 그저 그런 2년제 대학을 나온 제가 할 만한 정도의 일들이 매일 똑같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무실은 시장통 인근에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구석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사는 낡은 원룸이 있었습니다. 방은 늘 곰팡내로 절어 있었고 저는 그런 공간에서 그 얼마 전까지 남친이라고 하기는 좀 못한 남자와 축축한 매트리스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아주 간혹 저 자신에 대한 포상을 주듯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는 저와 5번 안쪽으로 동네 데이트를 했고 서너 번 같이 밤을 보낸 후 지금은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처음에 그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의 거래처 직원 자격으로 방문했고 제가 타준 커피를 아주 달콤한 듯이 마시며 저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흘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기분이 조금 불쾌했지만 젊은 남자의 그런 시선을 마음 한편으로는 슬며시 즐기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왕래가 지났을 때 퇴근길 사무실 계단에서 그가 기다렸단 듯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라오며 저녁을 먹고 가지 않겠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 배가 많이 고프긴 했지만 그와의 대면이 아직은 조금 껄끄러웠기에 별로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곁에서 솥을 열어 젖히는 돼지국밥집 아주머니의 국자를 놓치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저를 흘끔거렸고 저는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를 따라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섬세하게 제게 수저를 쥐어주었고 제가 한 그릇을 뚝딱하고 나자 밥을 더 먹지 않겠냐며 다정히 물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된 만남 이후로 몇 번의 퇴근 데이트가 이어진 후에는 자연스레 저의 원룸으로 그가 찾아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본 그는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이불이 너무 얇은 것 같다며 걱정했고 작동이 잘 안 되어 애를 먹이던 보일러 스위치를 몇 번 만지작거리다 뜯어보더니 금방 고쳐주었습니다. 자신이 곧 인근의 큰 도시로 갈 예정인데 같이 직장을 옮기지 않겠냐고 그는 물으며 저의 일자리는 그가 알아보고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원래 남자에게 그렇게 속마음을 비추는 것은 좋지 않다 싶어서 그저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축축한 습기가 어린 저의 침대 위에서 몇 번의 사랑을 나누었고 저는 그 남자가 꼭 제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면서 그의 팔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그는 먼저 출근해 버린 상태라 저는 부랴부랴 씻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그는 우리 사무실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인근 대도시로 회사를 옮겼다는 전화 연락을 제게 오면서 여벌 며칠에 어디로 오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속한 날 그 장소에서 그와 그의 지인과 면접을 보았고 다니던 직장은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리 알려줬듯이 새 직장에 출근할 날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그는 항상 통화가 되지 않았고
사무실로 전화하면 외근 중이었고 그가 사는 집을 모르니 찾아갈 방도도 없었습니다. 그와는 만나서 동네에서 몇 번 밥을 먹고 집으로 와서 함께 밤을 보낸 것이 전부인 사이인데 저는 그가 이 고독한 원룸과 무료안전 직장에서 저를 구해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구나 싶어서 불현듯 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 번의 문자를 보냈건만 그는 한 번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할 자리를 구했고 때마침 걸려든 것은 이 도시에서 훨씬 더 들어간 시골 공장의 야간 근무조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밤샘 작업은 피곤하다며 다들 꺼리는 시간대에만 빈자리가 남아있을 뿐이지만 거기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7시면 잠을 깨서 부스스 일어나서 저녁을 먹고 대충 집 청소를 하고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집에서 조금 걸어 나가면 공장으로 가는 통근버스가 오는 승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서 있으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 하나둘씩 그곳으로 오기 시작하지요. 다들 안색이 창백하고 혼자 세상에 버려진 듯한 안색을 하면서 근심 어린 눈으로 이제나 저제나 버스가 올까 하면서 내다보는 모습이 꼭 제가 그를 기다리던 몇 달 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매일 똑같이 진행되고 다들 멍한 상태로 잠을 쪼주며 일을 합니다. 때로 일부는 힘들고 지겨워서 그 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도에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갚아야 할 월세가 잔뜩 밀려있으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요. 사춘기 시절에 기차 타고 간혹 놀러오던 도시의 삶을 동경했던 저는 공부도 못하는 처지에 도시에 있는 허접하지만 명색은 대학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세월을 축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졸업을 하고 보니 그저 고졸자들보다 못한 한심한 처지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저 남들이 알바로 하는 일을 정식 직장인 듯이 몇 년을 전전하다가 겨우 취직이 된 곳이 앞서에 그 직장에서의 격리직이었습니다. 불만스러운 월급이었지만 거기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길거리에서 전단지나 붙이고 할머니들과 식당 창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밤새 고기 불판이나 닦으며 세월을 보낼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격리를 한 지 1년이 다 돼 갈 즈음에 제게 찾아온 그의 게임에 빠져서 이직을 결심했고 결국은 맨 처음에 하던 아르바이트보다 더 고된 야간 밤샘 근무 공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격리로 일할 때 다른 여직원들은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며 뭔가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하면서 넋 놓고 산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요. 야가 빠지지도 못하고 생을 개척할 의지도 없고 벌레와 습기가 가득한 좁은 원룸을 탈피할 생각도 못하다가 불현듯 남자 하나가 나타나서는 이젠 여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 하고 퇴근하자 그제야 남의 불구경 하듯이 일어섰는데 그 남자가 어딘가로 증발을 벌이자 저는 다시 아주 최초의 출발선으로 확 밀려나가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슬펐고 울적했지만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절대 못 일어선다는 것을요. 그의 전화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